임대 기간만 충족된 이후에 1세대 1주택으로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 완전히 구제해드린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65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은평구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살아생전 처음 집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산 시점은 18년 7월이고 뭣도 모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비과세 받으려면 5억 가까이 대출받아 입주해야 될까요? 대출도 안 나올 거고 이자 감당도 안 되고 미치겠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 만약에 지금 이 아파트의 전입 목적으로 들어가시려면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5억 가까이 받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출 한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연 3천만 원 수준의 원리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압박이 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은 대출도 못 받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못 받으니 이제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자, 저의 답변으로서는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다시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A라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에 취득했던 당시는 2018년 7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동일한 시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7월 달에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건데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여태까지 못 받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래도 내 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모르시고 아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거의 주택담보대출을 5억 가까이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당연히 한 5억 가까이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5억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5억을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이 담보대출 5억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고 그리고 이 집에 전입을 하셔서 비과세를 받겠다라는 목적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취득한 당시를 제가 그 금액대 선을 보니까 한 투자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투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18년 7월에서 2022년 7월 4년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한 이 기간은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이 기간은 무조건 일반 세율로 양도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 기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우리는 이 집에 전입하셔서 약 2024년 8월 달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하시겠죠. 우리가 거주한 이 기간만 비과세가 충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전체 비과세는 받지 못한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4년 동안 임대한 기간은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고 그 이후 임대 기간이 충족된 그 이후에 우리가 전입을 하셔서 거주한 기간만 비과세를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2022년 8월부터 24년 8월 달까지 거주하는 기간에 사실 집값이 많이 못 올라가거나 양도 차익이 적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거주할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집값이 올라간 시점은 4년 동안 임대한 기간에서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2년 거주하는 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줘야지만 우리가 이 비과세라는 세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 기간에 우리가 임대한 기간처럼 집값이 폭등하겠다 이런 시장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우리가 여기에 2년 거주하면서 비과세를 받아야만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 따져보려면 어떤 걸 따져봐야 되냐. 자, 지금 우리 아파트에 KB 시세를 보면 10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40%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출이. 그러면 거의 4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보대출이. 그러면 거의 1억은 신용대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우리 구독자님이 감내할 수 있는 전략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원리금 한 달에 얼마 나오냐면 약 25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250만 원. 한 달 동안 250만 원 낼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250만 원에 12달이면 연 약 3천만 원의 원리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DSR도 적용이 되죠. DSR 40% 적용되면 우리 구독자님 연소득이 약 7,500만 원 정도 이상 발생이 돼야지만 5억이라는 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다. 5억이라는. 그러니까 5억이라는 담보대출이 만약에 실행됐을 경우 우리는 원리금 250, 1년에 약 3천만 원, 그리고 연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 발생이 돼야지만 우리는 담보대출을 받고 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낼 수 있냐가 첫 번째입니다. 낼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3천만 원 원리금을 내면서 거주하는 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가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굳이 거주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주를 안 하면 우리는 비과세를 못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범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2년 이상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라고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 조건. 이 예외 조건은 1호부터 5호까지 기재되어 있는데요. 1호에서 3호는 보유와 거주 요건에 제한받지 않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요. 4호와 5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에 대한 이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4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호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다. 근데 이 4호가 2020년 2월 11일 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었으면 우리가 4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4호가 삭제되기 전에 어떻게 열거되어 있는지 먼저 본다면 세무서와 구청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되고 5% 상한을 지키는 1주택,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된 이유는 2020년 2월 11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개정되는 시기에 부칙에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 주택은 기존에 있는 종정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종정규정은 뭡니까?
세무서와 구청 등록 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이 다 되고 5% 상한을 지킨 1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에 있던 4호의 항목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한번 볼까요? 세무서와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4년이건 8년이건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주택으로서 해당이 되죠. 또 임대 기간을 충족하냐? 2022년 7월 달까지 임대가 만료되는 시기 때까지 우리는 임대를 한다면 임대 기간이 충족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 5%를 계속 지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세대, 우리는 1세대였죠.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는 무주택인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 취득한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입니까? 맞죠? 우리는 2018년 7월 달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요 앞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전 규정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다. 자, 따라서 우리는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4호에 해당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뭐 담보대출을 5억이나 받고 연 거의 뭐 3천만 원의 원리금을 납부하면서 연소득 7,5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임대 기간만 충족된 이후에 매도 1세대 1주택으로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의 사연처럼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거주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인 상황에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2019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등록을 했다면 우리 구독자님처럼 거주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님 완전히 구제해드린 겁니다. 그죠? 이거 담보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연 3천만 원 제가 구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세율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지출이 안 되게끔 도와드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수정을 다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대면 상담 다시 받으시고 오실 때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릴게요. 두 손 가득히. 네. 아무튼 그렇게 답변 드리면서 구독자님처럼 해당되시는 분들 반드시 구제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